게다가 수력을 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수력이 얼마 안 되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여름에 비로 한번 확 쏟아지고는 없잖아요. 1년 내내. 뭐 눈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스위스는 위에 눈으로 쌓아놨어요. 쌓아놓으니까 홍수가 안 나죠. 눈으로 와 있고 차츰차츰 녹아가지고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찔찔찔 흘러보내면서 전기 만들면 돼요. 1년 12달을 갑니다. 그냥 1년 12달 발전을 해요. 그게 스위스의 수력입니다. 결국 이 만년설이라는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같은 겁니다. 천연의 배터리예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나라죠. 저런 게 있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있어도 없어도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게다가 원자력을 없앴습니까? 계속 쓰고 있어요. 스위스에 원자력 발전소가 5개 있습니다. 이 중에 3개가 고려 1호기보다 오래됐어요. 이 사람들의 결정은 뭐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계속 쓴다. 언제까지 쓴다라고 안 한다. 뭐 계속 쓰자. 하여튼 안전성이 확인되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고쳐서 쓰자. 못 고치면 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무드하게 이런 자연 환경에서 간다면 갈 수도 있겠죠. 작은 나라니까. 오스트리아 똑같습니다. 수력이에요. 그런데 원자력이 있나요? 네, 86년에 발전소를 하나 완공을 하고 해결료를 안 넣고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거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간 해결료하고 핵무기 연료하고를 다르게 안 봐요. 독일 주변 국가들하고 독일이 비핵화 뭐 이런 생각이 원자력 발전소까지 미쳐서 해결료를 안 넣고 86년, 게다가 86년에 뭔 일이 있었나요? 체르노빌 사고 나고 뭐 이러면서 하여간 이때 노란색 하나 없이 끝나버린 게 오스트리아입니다. 탈원전이라고 하기도 못해요. 그냥 시작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신고리 3억 8천 양이에요. 보시면 뭐 몇 개 대보시면 아시겠죠? 인구를 보시면 아십니다. 이태리도 탈원전 국가입니다. 4개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역시나 86년에 없애버렸어요. 요겁니다, 요거. 이때 뭘 믿었겠습니까? 이태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릴 때. 첫째, 작습니다. 둘째,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원유 가스가 있어요. 유럽의 3대 산유국이에요. 이거 있어요. 게다가 뭐 있습니까? 수력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이고 체르노빌 사고도 났다며. 그러면서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원자력 없애고 뭘 했냐? 결국 가스 늘렸어요. 늘렸다가 낭패를 봤죠. 경제도 망가지고 하면서 줄었어요. 줄었는데 수요가 줄었냐? 수요는 안 줄었어요. 수입합니다. 뭘?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원자력 혹은 석탄 전기를 수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죠. 가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비용도 들고 안보상으로도 러시아로부터 가져오고 뭐 이래지고 자기네 걸로 모자라고 뭐 이렇습니다. 그나마 수력이 있어서 좀 예전에 버티면서 결정을 했던 거고요. 벨기에도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벨기에도 작은 나라죠. 신고리 3호기 하나가 이만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이만큼 있어요. 굉장히 다수를 차지해요. 근데 벨기에도 확 줄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둘 없애면서. 근데 줄인 걸 뭘로 막 메꿨나요? 수입으로 메꿔요. 전체 전기의 23%를 수입합니다. 4분의 1을. 수입하는 걸 메꿨어요. 근데 그 전기는 어디서 오나요? 프랑스에 받거나 독일에서 받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필리핀이 탈원전 국가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고리 1호기 건설할 때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하고 건설을 했어요. 했는데 86년까지 건설을 완료를 못했어요. 도대체 몇 년 걸린 겁니까? 20년 가까이 걸려버린 15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86년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86년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 이 15년 이상
건설비는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저 원자력 발전소는 뭐의 상징이 됐을까요? 부패와 적폐의 상징이 됐죠. 정권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부패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그 15년 동안 완공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리핀이 뭘로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태양광이 아니고요. 필리핀은 이게 지열입니다. 네. 수력하고 지열. 그런데 단위를 보세요. 기가와트 아워인데 저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 더 와닿으시겠네요. 신고리 3호기 발전량입니다. 86년에 그걸 한 해 만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원자력 한두 개 정도의 용량을 쓰던 나라예요. 여기에 만약 이 정도만 원자력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좀 다른 경향으로 갔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힘을 못 쓰죠. 게다가 그때 무렵에 뭐냐, 그 앞바다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던 그 앞바다에 가스가 발견됐어요.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양이 많느냐? 많아 보이죠, 이게 가스니까. 이게 유류고요. 많아 보이지만 뭐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 정도 할까 말까 한 정도만 되는 거예요. 이거 믿고 원자력 안 하고 부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뭐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탄했어요. 석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유럽으로 이제 가볼게요. 북유럽이 이렇게 생겼죠? 뭐 조심하셔야 될 게 북유럽 지도는 굉장히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본에서 볼 땐 요만한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엄청 큽니다. 러시아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인도네시아 이쪽 끝 저쪽 끝이 같아요. 거리가. 근데 지도를 보면 러시아는 이만하고 인도네시아 요만하죠. 엄청 큰 것 같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면적으로 보면, 인구로 보면 작지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데 노르웨이 산맥, 그러니까 노르딕 산맥에 보시면 하얗죠. 네, 다 눈입니다. 만년설 쌓여 있고 눈이 오면 아래부터는 녹아 내려가죠. 지열에 의해서. 그럼 밑으로 녹고 위에서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해서 뭐 여름에는 다 사라지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노르웨이가 인구 한 10명당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인구 500만인데 호수가 50만 개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노르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인구 5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네. 그래도 전기는 좀 많이 쓰죠. 추운 데니까. 네. 그리고 노르웨이가 산유국입니다. 엄청난 북해 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스를 쓰건 기름을 쓰건 뭘 써도 되지만 쓸 필요가 없어요. 원자력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뭐 이게 귀찮아요. 그냥 수력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전기 필요할 때 자기네 수력이 있으니까 팔면 돼요. 수출을 11% 합니다.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원자력 반, 수력 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웨덴이 인구가 노르웨이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이 내려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노르웨이 건데 이쪽으로 흘러줘야지 스웨덴 거가 되는데 뭐 보시면 하얀 부분 어디가 많은지 대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노르웨이만큼 수력을 해요. 하는데 그래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 하냐? 원자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시면 스웨덴은 정부의 정책이 100% 신재생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 하는 게 맞죠? 원자력도 한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아주 실용적인 국가의 판단입니다. 아, 신재생 100%로 가자. 수력이 있으니까 저는 100%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원자력도 한다. 어떻게? 발전소가 하나 나가면 없애면 하나 거기다 짓자. 요거는 하자. 원 아웃, 원 인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맞지 않죠. 스웨덴이 왕이 있죠.
근데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입니다. 시장 경제입니다. 어울립니까, 세 개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스웨덴의 갈등이 그렇게 심할까요? 이 세 개를 같이 묶어놓고도 그렇게 이상한 거 못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그냥 갈려가지고 뭐 난리가 나요. 아, 신재생 100% 가자. 근데 원자력도 이거 지키자. 왜? 이걸 풍력으로 대체하려고 그랬어요. 풍력으로. 그렇게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풍력으로 대체를 하자니 바람 안 불 때 뭘로 해요? 수력? 근데 최대한으로 내보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하냐? 가스가 들어가야 되죠. 원자력 10기가와트가 사라지면 풍력을 한 25기가와트 짓고, 그냥 100% 안 돌아가니까 25기가와트 짓고, 가스 발전을 10기가와트 짓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돈도 더 들어, CO2도 더 나와. 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자력 그냥 하자 하는데, 뭐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하니 있는 부지에서 나간 다음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자 해서 지금 탈원전을 번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신재생 100% 여전히 그대로 정책입니다. 원자력 하는 것도 정책이고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이 나라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요. 핀란드 여기 있죠. 평지예요. 호수는 엄청 많아요. 스웨덴, 노르웨이만큼 많습니다. 근데 평지에 있는 물은 수력 발전에 못 씁니다. 물은 많은데 수력이 별로예요. 그래서 수력을 요만큼밖에 못 해요. 그런데 다 늪지다 보니까 바이오매스는 엄청 많아요. 숲도 많고. 근데 태양광도 풍력도 뭐 그렇게 시원찮습니다. 원자력도 하고, 하다못해 갈탄 떼다가 피트까지 갖다 뗍니다. 피트는 뭐냐면은 퇴적층에 시꺼먼 거, 석탄도 되기 전에 거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씁니다. 그 덴마크는 어디 붙어 있냐 하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독일 쪽으로 건너가는 요쪽에 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인데요. 이쪽에 바람이 불는 바다 쪽에 면하고 있어서 풍력 자원이 좋아요. 좋아서 덴마크는 풍력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수입도 17%나 하죠. 얘는 풍력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나마 적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일정하게 잘 불어줍니다. 근데 또 안 불 때가 있어서 수입해가면서 풍력 한 50% 생산하고 자기네들 사용하는 건 이만큼 사용하죠. 이만큼 수입하고 이만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거의 절반을 풍력이 합니다. 나머지는 석탄도 있고 뭐 가스도 있고 뭐 한데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고 풍력으로 뭐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데 왜 여기는 풍력 100%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쓸 수 없는 용량만큼 지어놓고 남을 때는 주고 모자랄 때는 가져오고. 왜? 덴마크가 큰 나라입니까? 신고리 3호기 하나가 이만큼입니다. 풍력 다 해봐야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신고리 3호기 가져가면은 한 개 뭐 좀 넘거나 말거나 한 정도.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 혹은 2개 정도. 그 정도가 덴마크의 풍력 크기입니다. 덴마크가 풍력이 50%가 넘었다. 그럼 우리나라가 갈 수 있다. 다른 얘기예요. 게다가 덴마크 바다를 보시면 바람도 많이 불지만 이때 바람이 안 불 때죠.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신재생 100%를 며칠간 달성해버린 나라가 또 있어요. 포르투갈입니다.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4일 혹은 107시간 2016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딱 5월달이죠. 5월달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00% 리뉴어블, 수력하고 풍력하고 풍력으로 100%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입니다. 신고리 3호기. 어떤 날은 100% 가더라도 전체에서는 요만큼인 거예요. 수력이 있으니까 또 100%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아, 신재생 100%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저거는 쉽게 갈 수 있다. 풍력 자원도 안 따라줄 뿐더러 얘네들은 저기 스페인하고 묶여있고 유럽 대륙에 묶여있는 데다 수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람만 불 때 이제 수력으로 하고 석탄 가스가 밑에 있으니까 또 발전하고요. 절반 가량이 이제 화석 연료입니다. 여전히. 절반 가량이 화석 연료인데 신재생 100%에 도달했다. 그것도 며칠간. 며칠간 간 건 대단하지만 위에 요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인지 가량되시죠. 아이슬란드도 신재생 100%. 나름 여기는 1년 365일 100%예요. 노르웨이처럼. 왜냐 수력이 70% 넘고요. 지열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을 쓰는데 신고리 3호기 하나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나라 크기는 근데 아이슬란드는 뚝 떨어져 있잖아요. 뚝 떨어져 있는데 100%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조절 가능한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면 켜고 아니면 끄고 가능한 거라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뭐 결국 눈으로 아이슬란드도 다 쌓아놓고 이 눈 쌓인 이 땅 바닥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또 녹아내립니다. 또 지열로도 높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닌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대륙이에요. 독일. 이 요만합니다. 독일 전체 전기가. 미국입니다. 독일 전체 해봤자 미국 뭐 원자력 비교가 미국이 몇 %다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독일, 심지어 이거보다 여기에 비할 수도 없는 스위스나 아니면 오스트리아나 뭐 덴마크나 여기에 에너지 정책도 그럼 한 표로 우리가 간주를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덴마크도 한 나라, 미국도 한 나라. 예를 들어 탈원전 국가 그러면은 스위스 원자력 계속 하는 나라 미국 1대1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인류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가스, 석탄, 석탄은 줄여나가고 가스, 셰일가스 나와서 늘려가고 원자력은 유지를 하고 싶고 새로 짓고도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워낙 오랫동안 안 해왔어요. 그 수력이 있고요. 태양광, 풍력 여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양광, 풍력 이야기 들으실 때는 아, 조만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미국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컨트롤이 되고요. 일부 많은 부분 들어가는 것, 보조금도 들어갑니다. 신재생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햇볕이 좋고 바람이 좋은 데에 다 깔려 있어요. 경제성이 안 맞으면 미국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안 맞으면 못 해요. 어느 정도는 돼야지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하면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 좀 덜 불더라도 일조량이 좀 안 좋더라도 밀어붙이면은 갈 수는 있으나 미국은 자유롭게 풀어오는 요 정도로 이제 가는 거고요.